본인들이 만약에 저기 유튜브 안 찍고 카메라 안 켜고 만들면 정말 저기 놀랍도록 그 퍼포먼스를 보이실 거 아닙니까? 찍어놓고도 그렇게 또 잘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되나? 그러면은 핀이 있고 양쪽에 핀이 있고 뭐 구조는 크게 차이는 없네요, 그죠? 그리고 번호가 이게 14번이라고 적혀 있어요, 안에 쪽에. 그죠? 제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그리고 발등 보호 커버 같은 게 이렇게 또 튀어나와 있고, 이거 어떻게 보면 콩룰이죠, 그죠? 뭐 드라고나부터 해가지고 이런 게 많죠, 그죠? 뒤가 된 건 없죠, 그죠? 당연히 이제 발 부분도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고, 그죠? 이렇게 꺾이면서 발등이 이제 이렇게 가려지는 그런 어떤 디테일 요소가 이제 보통 많이 또 로봇 프라이에서는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구나.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앞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걸 뭐 디자인 언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죠? 디자인 언어. 우리 로봇 디자인 언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이 핀 부분도 좀 더 배려를 해주면은 이게 모를 다 따고 그죠? 약간 동그랗게 해놓는데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잠깐 이렇게 하고 발부터 먼저 끼웠어야 되나? 끼워둬야 더 작업하기가 좋은데 이 부분이 유격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처리할 필요는 없었나 봅니다. 여기도 이제 구멍에 쉽게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아래로 봤을 때 이제 다 비틀림만 없는지 잘 봐주시고. 근데 약간 완전 똑 2단으로 들어가는 느낌이네요, 그죠? 똑 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딱 단단하게 조여주면서 이제 딱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굳을 때까지 좀 둬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 두고 얘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17번, 18번. 근데 이게 18번이겠죠, 그죠? 여기 튀어나와 있는 게 봤을 때, 그죠? 18번 맞죠? 들어가고 미리 또 발은 끼워두고 앞쪽으로 반대쪽에 접착제를 발라주면 되겠네. 자분글 시리즈는 좀 제 취향에 맞아가지고 지금 구해둔 건 몇 개 없지만은 앞으로 좀 제가 구하게 되면은 또 제가 만드는 영상이나 뭐 도색 영상도 제가 더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끼워지고 여긴 이렇게 회전 운동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발목 이렇게 앞뒤 가동, 그리고 무릎 가동이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되죠, 그죠? 무릎이 앞으로 꺾일 일은 없으니까 경사진 부분에서는 앞으로는 안 움직이고 뒤로만 꺾이니까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자본고 시리즈도 한번 좀 보여드리고, 요 키트는 제가 이제 도색도 좀 생각해보고 있어요. 좀 자유롭게 해도 된다 그러니까 좀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팔, 다리 다 됐죠. 몸통 연결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몸통 여기 어느 정도 됐죠. 지금 분리 일단 커버가 이렇게 되고 내려오고 파츠를 하는데, 설명서상에서는 뭐 끼우는 키나 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독특한 방식이다. 그냥 단순하게 바로 접착하는 게 아니라 핀으로 이제 고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49번이 여기 있구나. 요겁니다. 여기 핀. 그래서 핀을 왜 했을까? 그냥 접착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보면서 한번 이유를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죠? Y를. 혹시 가지고 놀 때나 연출할 때 이 팔을 분리할 수 있게끔, 그죠? 접착하지 않게 이렇게 좀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너무 바싹 붙여가지고 지금 니프질하기 안 좋네요. 좀 끊져버렸네.
물론 여기 접착제를 소량 발라라고는 설명은 있어요. 접착제를 소량 발라라고 확인되어 있는데 뒤집은 상태에서 잠깐만, 여기가 이제 오른팔, 여기가 왼팔. 여기가 왼팔인가. 이렇게 흘렁이지 않고 딱 끼게 됐어요, 그죠? 그리고 핀을 이제 꼽대, 핀은 여기 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벽에 밀착되는 부분에는 아무 장애되는 부분이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끼우겠습니다. 까다롭네요. 이렇게 딱 끼우면은 핀이 이제 이렇게 움직였다고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핀을 정확하게 어디에 붙이라는 거죠. 위에 튀어나와 있는 돌기 부분하고 그 링 부분을 이제 살짝 이제, 그죠? 좀 부착을 해라 라고 되는데, 제가 부착을 살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부착을 하면은 결국은 팔에 회전할 때 이 핀도 같이 움직이는 거네요, 그죠? 이렇게 뭐 이제 다 끼워 놓은 상태에서 다시 빼서 제가 이제 뭐 무수지로 바를 건 아니고 수지로 살짝만 흘려주면 되니까 살짝만 해주겠습니다. 이쪽에. 그러면은 뭐 빠지진 않겠죠, 그죠?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러면은 오른팔, 잠깐만요. 위치를 잘못 깬 것 같죠, 그죠? 팔이 접히는 모습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이렇게 접히면은 반대로 꼈구나. 다시 빼야 되겠네. 위치 구분을 제대로 해놨어야 되는데. 왼팔이네요, 그죠? 끼우고 위아래로 젖혀지고 앞으로 이렇게 접혀지니까 발꿈치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핀 꽂고. 제가 또 로봇 조립, 뭐 딴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또 로봇 쪽에 또 초보죠. 이 톨기 핀과 안에 하던 금정 부분 여기는 이제 빠지지 말라고 이제 접착해주고 하면 되겠죠. 그럼 반대는 뭐 부담 없이 이제 꽂아주면 될 것이고. 근데 회전하는 느낌 자체가 꽤 괜찮네요, 그죠? 일단 딱 텐션 있게 잡아주니까. 원래로라면은 위에서 내려오는 게 더 맞겠죠. 이 지금 저는 하다 보니까 하단에서 위로 꼽히게 됐는데,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위에서 꼽히는 게 맞겠죠. 그 모양을 봤을 때는. 얘는 이제 이렇게 꼽으면 위에서 꼽아주는 기억이 되는 겁니다. 걸리죠, 이게? 됐구나. 그리고 빠지지만 않게끔 이제 이렇게 끝에만 살짝.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긋혀지고 접혀지고 거기 앞이 되는 거죠, 그죠? 멋있는데? 됐습니다. 됐고, 팔 부분 부착이 됐으면은 백판을 붙이게 되어 있는데, 백판보다 이제 안쪽 캐빈 그 조종실에도 경납판이 있네요, 그죠? 제가 여기 있구나. 판이 있어요. 판을 먼저 넣어줘라고 되어 있네요. 모양은 이렇게. 그리고 글씨가 있네. 근데 안쪽에 있는 뭐 어떻게 딱 걸려지는 이렇게 홈이나 가이드 레일 같은 게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네요. 그냥 대략 이 위치 같긴 한데, 이런 것도 그냥 무수지로 헐겨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씩 헐겨주고, 여기도 헐겨주고.
그 유격이 있는 부분에는 소용이 없고요. 이렇게 딱 밀착이 된 부분만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됐고. 그렇게 해준 이후에 이제 백판을 붙이게끔 됐어요. 백판은 트에 있는 부분이 위를 향하게 해야 되네. 이렇게. 수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상 힘을 받는 부분은 아니어가지고 접착제 너무 많이 바르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뭐 다 두를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이제 다 걸리게 됐잖아요. 그죠? 상단 부분에 이렇게 딱, 그러니까 이렇게 딱 붙는 게 아니라 붙여서 탁 올리면서 이렇게 샷다면 딱 올라가듯이 딱 걸리게끔. 어이구, 잠깐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딱 이렇게 딱 걸려야 돼요. 그죠?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래야 완전히 밀착이 된 형식으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좀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죠? 그 조종실에 어떤 이런 판넬 분위기가 다 있네요. 그죠? 우리 사무실 같은 데도 그 보드판이 이렇게 다 연결 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죠. 그죠? 일단 3번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4번은 제가 이제 작업을 해둔 부분인데, 탑승 좌석 시트, 그리고 이제 뭐 계기판, 이 모여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계기 장치들이 모여 있는 그런 패널이죠. 그죠? 그 패널 이렇게 다 붙여가고, 이 각도는 이렇게 맞추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레버는 제가 러너 있잖아요. 그죠? 요거 이제 라이터 불로 열 준 다음에 쭉 늘리면은 보통 전차나 자동차류 안테나를 그렇게 만드는데, 제가 이제 레버를 이렇게 3개 정도 만들어 줬습니다. 허전해 가지고 이런 거는 잔재미죠. 그죠? 뭐 다 맛있는 뭐 스킬인데 그냥 저는 해놨었어요. 요건 해줬으니까 이제 대원 2명을 탑승을 시키는데, 도색을 해야 되니까 탑승은 나중에 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얘를 이제 꽂아주면 되죠.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지집 레일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제 위치에 딱 이제 세팅이 될 겁니다. 될 건데, 사이에는 어떤, 그 간섭이 있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 이게, 그렇지. 백판을 덮는 게 아니라, 백판이 얘를 딱 받치는 꼴입니다. 뒤로도 안 밀리게. 그렇게 딱 꽂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레일 때문에 또 눌러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죠. 그죠? 원래는 들어갔는데. 그리고 이 위치가 이제 딱 기본이 되는 거죠. 임시로 제가 이제 고정을 조금 해두겠습니다. 마스크는 테이프로 해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도색 다 한 이후에는 여기를 뭐 목공용 본드나 아니면 순접 조금 소량 사용해 가지고 도색했는데 뭐 백화 현상이나 이렇게 묻지 않도록 한 뭐 좀 신경 써 가지고 접착해 주면은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딱 들어가고, 대원 탑승은 도색은 나중에 넣는 걸로. 5번이 요거 이제 부착하는 단계였고요. 6번이 이제 뭐 거의 7번이 이제 완성이니까, 근데 7번은 디테일적인 부분이고 6번에서 이제 거의 완료되는 부분이죠. 그죠? 다리가 남았는 부분이고, 13번, 12번. 네, 이제 하반신에 이제 고관절 있는 그 부분이죠. 그죠? 13번, 12번. 그러니까 13번이 앞인 거죠. 이런 디테일이 있는 부분이 앞이고, 디테일이 거의 없는 부분이 뒤. 이건 요즘도 그럴까요? 옛날에는 그런 키트들이 많았죠. 그죠? 니퍼질만 처음에 한 2커팅 제가 했잖아요. 그죠? 니퍼질만 잘해도 사포질을 따로 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이게 엄밀하게 이렇게 맞추지 않는다면은, 사포질 하면 또 많이 가루 날리고 그러니까 저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좀 재밌는 게,
작은 키트지만은 이렇게 이제 기계적인 이런 뭐죠 미끄럼 방지 패널 느낌이 또 이렇게 다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네요, 그죠? 아무래도 우리 전차라든지 아니면은 뭐 포크레인이나 중장비, 크레인 이런 것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어떤 상부면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다니거나 뭐 발판처럼 활용하는 부분은 미끄럼 방지 이런 패턴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것도 이 로봇도 그죠? 사람이 탑승하거나 뭐 정비할 때 혹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여기에 뭐 이렇게 디딜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끄럼 방지가 있습니다. 이런 효과가 괜찮네요, 그죠? 됐고, 오늘 제가 저기 카메라 저기 핸드폰 세팅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뒷부분에 하는데 좀 독특한 게 보통 우리가 이제 T 이제 크로스 조인트 있잖아요. 십자 플러스 마커 그걸로 많이 딱 꽂는데 요것도 2단으로 됐네요, 그죠? 그러니까 안쪽 면과 바깥쪽 면을 꽉 잡아주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2단으로 되어 있고 2단으로 됐을 때 잠깐만요. 방향은 따로 없어요. 좌우 방향은 없고 이렇게 딱 마무리가 되네. 잡아줄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 꺾어서 넣어야 되는구나. 꺾어가지고 넣고 잡아주고. 서로 간에 간섭은 없는데 딱 더 이제 헐렁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네요. 이 방식 꽤 많아서 이렇게 두루두루 널리 사용된 건 아닌데 여기 반다이에서 자본굴 시리즈에서는 좀 이런 걸 좀 활용한 것 같습니다. 하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그냥 원통 라운드면 라운드지 왜 돌기가 나와 있나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좀 상반신에 홈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하반신 그러니까 하반신과 상반신의 내부에는 다양한 전기 배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떤 그런 기계 장치들이 전기 기계류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 사람도 360도 회전 안 되듯이. 그래서 이것도 아마 그런 리얼리즘이라든지 그런 걸 좀 더 살리기 위해 가지고 상반신이 360도 돌아가지 않도록 된 것 같습니다. 이만큼 한 90도 정도밖에, 그러니까 센터 기준으로 45도 밖에 안 움직이는 느낌이네요. 그죠? 그런 설정이네요. 물론 구조가 이제 이런 급이 아니라 좀 단순화된 뭐 포크레인이나 이런 류는 360도 돌아가도 상관없죠. 그죠? 뭐 그렇게 거기 대부분의 어떤 기계 장치류들이 그 포탑 같은 포크레인 상부에 다 몰려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들은 관계없죠. 근데 이런 거대 로봇류들은 그런 게 좀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리미트를 뒀다. 한정을. 이런 건 좀 처음 보네요. 그죠? 그래서 360도 돌아가는 것들은 특히 인간형 로봇들이 360도 돌아가고 헤드가 360도 돌아가고 그런 것들은 좀 깨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옛날에도 좀 깬다는 느낌, 뭐 마네킹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반영한 것 같네요. 그죠? 괜찮나요? 그러면 최대한 내리고 설 수 있나요? 이게 지금? 갑자기 좀 머리가 좀 하얘지는데 이렇게밖에 못 쓰나요? 이렇게 벌려서 써야 되는구나. 잠깐만. 이렇게 세워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11자로는 힘들겠는데. 이렇게 참 희한하네. 됐습니다. 됐고 단단하게 들어갔고 개선되고 디테일 파츠가 뭐 붙는 게 있네요. 그죠? 뭐 라이터링입니까? 여기 하단에 칼금 난 부분이 여기 아마 이게 이제 파츠를 붙여야 될 위치만 정해두고 뭐 구멍이나 홀이 있어가지고 딱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파츠가
4번 38, 9번 38. 4번 있구나. 그림상 4번이 좌측이네요. 라이트 맞네요. 그죠? 라이트. 4번이 좌측이고 9번이 이제 우측. 근데 이게 지금 당시 기준으로는 니퍼를 사용을 많이 안 해서 좀 떼기 좋게 한다고 이렇게 했나요? 간격이 좁으니까 니퍼질 하기가 안 좋네요. 그러면 이 파츠는 이제 여기 아까 저기 상단부에 난간 2개 그죠? 대용했으니까 다 사용했고 이제 뺍니다. 빼고 38번 여기 있는데 굳이 이 파츠가 필요하나요? 일단 분리 한번 해보죠. 기존 파츠가 원형인데 뭐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요게 이제 여기 전차류 보면은 이제 야간에도 켤 수 있게끔 이렇게 빛을 그죠? 이렇게 일부만 노출되게 해놨잖아요. 그죠? 이렇게 일자 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 전차에서 좀 모티브를 따왔는 것 같습니다. 그죠? 어차피 이제 전차도 그게 이제 원래는 기본이 이제 대포가 있잖아요. 포신이 있어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데 전장이라든지 그런 환경에서 이제 다양하게 개조해서 쓰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크레인을 달아서 그죠? 뭐 이렇게 뭐 수리용으로 쓴다거나 뭐 견인용으로도 쓰고 불도저 같은 거 달아가지고 뭐 이렇게 흙도 밀어낼 때 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로봇도 이제 뭐 전투할 때는 전투하고 또 뭐 거기 전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현장에서 그죠? 어떤 작업이라든지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 있겠죠. 부엌칼도 그죠? 뭐 프로 저기 킬러가 쓰면은 그죠? 살인 흉기가 되는 거고 아니면 또 인류 셰프가 쓰면은 그죠? 훌륭한 요리의 도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같은 부엌칼이지만은 그죠? 이 부분은 이게 지금 금형이 이제 반으로 합쳐지니까 반따개니까 이 파팅 라인이 생기고 그죠? 또 이렇게 형태 자체가 좀 완전히 원형의 헤드라이트 느낌을 주기가 좀 안 좋은 게 있다.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일자로 그죠? 전차 헤드라이트는 이렇게 생겼죠, 그죠? 특히 2차 대전 전차 헤드라이트. 요즘 전차들은 이런 게 좀 잘 없긴 한데, 그래서 요 효과를 같이 주려 그러면은 이제 금형이 3조각 이상이 달라붙어야 되는데 2벌의 금형으로는 이 반따개로는 이 디테일을 못 살리니까 부득이 이제 분할이 된 것 같습니다. 반다이가 우리는 로봇으로 많이 알려졌지만은 그 원래 그 반다이라는 회사가 그 있었던 게 아니라 이마이라는 그 모형 회사를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죠? 인수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반다이의 그 회사의 전신 모태는 이마이예요, 이마이. 근데 그 이마이라는 회사가 이제 옛날에 망해가지고 이제 인수된 거죠, 그죠? 반다이한테. 근데 그 이마이라는 회사에서는 탱크나 밀리터리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술자들이 여기에 다 들어간 거죠, 반다이에. 그래서 밀리터리 기술이 녹아 들어가 있는 이런 로봇 프라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물론 디자이너가 하긴 한 거지만은 그 이마이에 있던 디자이너들 그 밀리터리를 했던 사람들의 그런 것들도 아마 반영이 된 거일 거다. 그래야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겠죠, 그죠? 또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또 좌측 우측 방향이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근데 뭐 특별한 방향의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형태로 봤을 때는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 기울기 경사는 있죠, 그죠? 근데 정면에서 했을 때 이 부분이 모여지는 경사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일단 뭐 부착하겠습니다.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접착제를 소량만 사용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지금 많이 하면은 보기 싫게 삐져나올 것 같아요. 아주 소량만 조금 바르고 케첩이 식빵 속에서 쫙 퍼지듯이 쫙 눌리면서 그죠?
삐져나오듯이 소량만 쓰는 게 포커스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이고 씨. 아, 보기 쉽게 되는데, 아, 반응성이 떨어지니까. 오늘도 클린 시트는 안 됐네요. 그죠? 한 골 먹었습니다. 부득이. 일단 제 위치에 부착을 했어요. 근데 조금 나왔죠. 그죠? 정밀 모형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본딩을 굉장히 중시하시거든요. 그래서 막 본드 삐져나오고 이런 거 아주 싫어하시는데, 저도 그런 게 없이 작업하다가 막판에 집중력 흐트러져 가지고 한 골 먹었습니다. 제가 클린 시트 할 뻔했는데 축구에서 한 골 먹었네. 야, 이건 구조상으로 지금 핀셋 쓰기도 안 좋고, 손으로 뭐 손이 또 좋은 도구니까. 딱딱한 프라도 좀 제가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딱딱하지 않은 그 재질들은 반응성이 꽤 좋거든요. 녹기 시작하네요. 됐고. 일단 각도는 그 전방을 주시하게끔 했습니다. 이렇게 몇십 개 됐군요. 그러면은 6번까지 다 됐어요. 폰의 저장 그 공간 문제 때문에 몇 번 꺼졌거든요. 이게 정지돼 버려 가지고 토탈 시간은 모르겠어요. 근데 대략 감으로 1시간 반은 된 것 같아요. 거의 2시간 걸리는 꼴이 될 것 같습니다. 포인트로 이제 잡아주게끔 그 보조 연료 탱크 아까 나왔잖아요. 그죠? 보조 연료 탱크 52, 53. 파츠는 밸브류가 있는 쪽은 다 50이고 총 4개를 만들어야 되네요. 그죠? 밸브류가 없는 건 다 53번이다. 핸드폰에 좀 사진 좀 다 좀 지워버렸으면 좋겠는데, 영상 찍을 때 부득이 또 참고 사진으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핸드폰 관리를 지금 유튜브 한 이후로 핸드폰 관리도 잘 안 돼요. 지금 힘들어요. 업로드를 막 상당히 뭐 3일에 한 번 꼴로 하면서 바로바로 또 이렇게 다 지워주면 되는데, 지워주면 모를까. 제가 업로드를 또 그렇게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렇게 또 조립 영상 하면서, 그죠? 또 말씀도 드리고 뭐 썰도 좀 드리고 하면서 소통도 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라이브 영상을 제가 안 찍으니, 라이브를 하지 않으니까. 지금 집중력 떨어졌을 때는 자르면 안 되는 애들이 있죠. 얘하고 이제 여기 뒤에, 그죠? 원래 이걸 자르는 실수를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모형을 많이 만드는 사람도 실수를 하니까, 많이 만들지 않은 분들은 얼마나 또 실수할 여지가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자만하지 않으면 또 실수를 적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뭐 좀 많이 만들었다고 또 자만하고 그냥 하던 흐름대로 가다 보니까 또 실수를 더 많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수하지 않게끔 주의를 해야 되겠죠. 특히. 됐고, 잘라야 될 부분과 잘라내지 않아야 될 부분. 건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제 영상을 보시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참 희한하죠. 그죠? 제가 건담은 거의 안 만드는데, 리뷰도 거의 안 하는데, 그냥 근데 건담 하시는 분들이 그냥 주류신 겁니까? 여기 프라모델 이쪽에, 그러니까 밀리터리 정밀 모형 빼고 건담이 그냥 주류인가 봅니다. 그죠? 건담 하시는 분들이. 건담을 별로 제가 거의 안 올렸는데, 건담 영상 많이 보시니까 참고도 좀 재밌네요. 27번이 수평 홀딩 역할하는 애들은 27번, 수직 역할 하는 애들이 28번이 되는 거네. 그리고 스캔 스프레이는 3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붓도색을 좀, 이런 SF물 있잖아요. 밀리터리는 무광이니까 붓도색도 좀 수월한 편이 있거든요. 이런 SF물에서 이제 붓도색을 좀 한번 좀 저도 배우면서 이렇게 스스로 한번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이제 다 과정이 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도 이제 이거 만들어야 되니까. 중반부에 제가 이제 너무 이렇게 또 유튜브 영상을 또 많이 보는 유튜버나 블로그에 해당 제품의 어떤 정보를 너무 많이 접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여건상 키트를 뭐 이렇게 취미로 하기 힘드신 분들이 있으면은 그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대리만족을 하려 그러면은 나름대로 이제 관심 가는 어떤 해당 키트에 대해서 그죠, 충분하게 또 살펴보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근데 자기가 직접 만들고 이렇게 하는 손맛도 보고 그죠, 도색도 좀 해보고 싶고 도색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런 분들은 좀 선별해 가지고 정보를 좀 입수하시는 게 맞겠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많은 것은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긴 있지만은, 많은 것은 과잉의 다른 표현이고, 사람의 신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과잉이 되면은 그게 또 병을 일으키거나 문제가 되는 거죠. 얘도 뭔가 파팅 라인이 있어가지고, 파팅 라인이 아니라 패널 라인이라 그러죠. 디테일을 위해서 패널 라인이 있어가지고 내 맘대로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사부면으로 나눈 상태에서 반대측 패널 라인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축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리베팅 표현이 있죠, 그죠? 그래서 리벳 있는 라인으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말씀 드리는 게 이제 여기 그 가이드 핀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수동으로 맞춰야 되니까. 저도 방금 또 약간 주의 집중을 나와가지고 놓쳤거든요. 그냥 붙이려고 그러다가 또 다른 점이 발견돼 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뺑 돌렸을 때 이제 다 그 리베팅이 일관성이 가는 거죠. 이런 것도 좀 실수하기 좋은 부분이죠. 하나 만들고, 이런 부분을 만약 스탠다드하게 다 또 여기 뭐죠, 이 접합 부분 여기 다 퍼티질 해가지고 또 사포질까지 다 하고 하려고 그러면 손이 굉장히 많이 가죠. 저는 좀 꺼려하는 작업인데, 완전히 또 원칙파이신 분들은 또 거기도 다 세세하게 다 신경 쓰시죠. 두 개. 다행히 이 부분은 밸브류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잡을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래도 작업에 뭐 어려움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없으면은 또 본드 덕지덕지 또 막 손에 바르고 또 묶고 이렇게 또 떡칠하겠죠. 일단 이렇게 됐을 때는 수직으로 맞춰주고, 라인을 맞추고. 좀 삐뚤어졌네. 됐습니까? 됐고, 상부 됐습니다. 됐고, 3개. 저도 좀 조립 영상을 찍으면서 좀 내공을 좀 더 다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카메라 없이 만드는 거하고 카메라 켜고 만드는 거하고는 또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카메라 켜고 많이 만들지 않으면은 카메라 켰을 때 이게 향상될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많이 그걸 느낍니다. 좀. 됐습니다. 4개 됐고, 보조 연료 탱크는 그냥 제가 뭐 밀리터리 상식으로 얘기 드리는 거지, 보조 연료 탱크가 아니라 뭐 저기 소형 핵 융합로로 돌아가는 로봇인데, 작동되는 로봇인데, 그 핵 관련 어떤 재료를 뭐 방사선 물질을 보관하는 그런 거나, 아니면은 핵전지의 연료, 건전지일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 저는 그냥 전차 느낌상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설정에는 다를 수 있어요. 위에는 수직, 수평, 내부에는 여기도 역시 가이드 핀은 없네요, 그죠? 근데 가이드 핀은 없지만은 레일처럼 수평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건 뭐 뛰면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수직이고 얘가 수평이면은 이게 이제 완전 원형은 아니네요, 그죠? 원형에서 이제 상하단 커팅이 되어 있고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유격이 있어가지고 유격이 살짝 느껴져서 무수지로는 좀 힘 못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수지로 해주고,
이렇게 주고 이제 확인 사살은 핀셋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꽉 눌러주고.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4개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여기는 잡기도 안 좋고 뭐 잡았다 하더라도 이제 붙일하기가 좀 안 좋죠. 집 자체. 그죠? 이렇게 폭이 넓잖아요. 그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여기다가 해주는 게 편의적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귀찮다기보다는 좀 재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때그때 키트들의 주어진 환경들에 따라서 내가 맞춰서 해나가는, 그러니까 임기응변으로, 그죠? 그걸 또 재미로 생각하면은 개성 있는 키트를 접할 때마다 그게 또 하나의 또 소소한 또 맛이 있거든요. 확인사살 하지만은 제 위치에 정확하게 확인사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왕이면은 90도 맞춰주고. 내리는 것들도 이제 2번, 3번, 4번 계속 늘어나면 지겠겠죠. 그래서 이제 프로이신 분들, 직업적으로 이렇게 뭐 제작, 도색해서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대충 이렇게 보니까 이제 막 한 번에 뭐 5개, 뭐 10개씩 만드시더라고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위해 가지고 색도 조색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5개씩 이렇게 한 방에 다 쫙 그냥 만들어서 이제 파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의뢰가 들어오면은 의뢰된 거 이외에는 그렇게 또 뭐 따로 파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더 효율적인 거죠. 나름대로 그분들도 하면서 이제 이게 시간이 인건비가 많이 또 제일 큰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최저시급마다 생각해도 뭐 시간도 10,000원인데 어떻게 보면 대략. 그래서 이제 시간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이제 시간 비용을 한 방에 이제 여러 개 대량으로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같은 애를 또 만드는 거는 좀 지겹죠. 뭐 특정 애착이 가는 키트는 뭐 여러 개 할 수 있다 치더라도 그게 아니라면 이제 완전 정센터에는 잘 안 들어가나? 좀 단조롭고 지겨워가지고 못하죠. 됐습니다. 이게. 야, 액세서리 파트도 시간을 짧게 먹는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이게 시간 많이 먹죠. 됐고, 여기 저기 윈드 스크린 프론트 부분에 여기 와이퍼가 이렇게 같이 성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투명 저기 파츠 붙인 다음에 마스킹 한다 그러면은 제대로 안 되죠. 그죠? 힘들죠. 그래서 도색이 다 되고 제일 마지막에 딱 부착을 하는 게 제일 깔끔하죠. 그죠? 그래서 묻을 일도 없고. 이 부분은 설명서에서는 이제 클리어 저기 파츠 여기 정확하게 이제 PET, 페트 그 클리어 파츠 넣고 이제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부착을 해주죠, 뭐 그냥. 마스킹 테이프는 뭐 나 잔여 뭐지 접착제 풀 같은 게 남지 않으니까 하단부에 이렇게 돌기가 있어가지고 또 위치도 있어요 나름. 이렇게 붙일까? 형태를 조금 깨는 것 같기도 한데. 붙이면 되겠습니다. 부착만 해둘게요. 뭐 붙였다는 표현도 좀 애매하네. 됐고, 이게 시간 많이 걸리는 녀석이네. 47번은 끼우는 걸로 되어 있네요. 터렛이죠, 그죠? 포타블 터렛이라고 하는데, 터렛인데 얘는 이제 돌려 끼우는 방식이네요. 알겠어요, 이게. 접착 방식은 아니고 가동식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작다고 절대 무시하면 안 될 키트죠, 이 녀석은. 시간 먹는 것만 해도. 기관포나 포를 끼우기 전에 이 녀석을 먼저 이제 끼워두는데, 가동식입니다. 하지만은. 위에 구멍 자체가 이렇게 그죠 끼우게 되어 있고, 이 방식은 돌려 끼운 방식은 요즘에 전차 포탑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넣고 이렇게 돌리고.
요것도 나름 앞뒤 방향이 있네요, 그죠? 한쪽은 튀어나와 있는데, 일단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앞을 향하는 것 같습니다. 대략 설명서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돌려두면 이렇게 되고, 그죠? 여기까지가 되고, 연료 탱크는 찰탁식이면은 더 연출에 어떤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찰탁식일까요? 탄력은 좀 있거든요, 지금. 탈착식이네요, 그죠? 끼웠다 뺐다. 일단 끼웠다 뺐다 할 수 있으면 도색할 때 도색하고 딱 끼우니까 엄청 좋죠, 그죠? 탈착식이라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밸브류가 이제 이렇게 튀어나가게끔 앞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부에 그 라운딩 되어 있는 작은 돌기가 꽉 잡아주게 되어 있어요.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그냥 엉성하게 끼워두는 게 아니라 딱 잡아주는 그 구체를 이렇게 딱 라운딩 된 돌기가 딱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놀고 그러지 않아요. 디테일합니다. 딱 이렇게. 그죠? 다시 한번 마지막인데 이제 딱 보십시오. 이제 딱 늘어났다가 딱 잡아주는 게 딱, 그죠? 딱, 야, 멋있는데? 됐고, 뭐 따로, 그냥 여기 봤을 때는 총 이제 허리, 그러니까 우리 그 고급 약간 멋부린 그 벨트, 남성 벨트, 허리 벨트 있잖아요. 그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딱 뭐 부착하던 금속 류 부착하던 그런 흔적이 있듯이 이렇게 딱 하나, 둘, 총 4군데가 딱 있습니다. 4군데가 있는데 얘는 이제 그 뭐죠? 그 패널 라인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매끄러운 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줄질을 해주고 붙이는 게 맞는데 저는 그냥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그죠? 루즈해지는 거는 또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방향이 있겠는데요. 방향이 있을 거예요, 그죠? 튀어나오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숫자 부분이 이렇게 딱 노출되지 않습니까? 이게 02번, 03번이 그러면은 이 부분도 조금 더 위로 향하게끔 돌려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방향을 좀 신경 쓰자. 그리고 왜 안에 있는 이 구체는 이제 회전하면 되니까 움직이면 되니까 그건 뭐 위치는 나중에 뭐 조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좀 딱딱하니까 이것도 바로 붙이는 것보다 살짝 녹는 시간을 두되 그렇게 이후에 또 붙여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죠? 여기는 특히 접합선 어긋남 때문에 딱 붙는 느낌이 아니네요. 지금. 붙였습니다. 반응성은 조금 느린데 그래도 뭐 붙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네요, 그죠? 뒤쪽도 부착을 해주고 이 킷도 이게 초급자분들 많이 만들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쉽게 이렇게 물 흐르듯이 될 녀석은 아닌 것 같아요. 말끔하게 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됐고 마무리 당기고 제가 저기 캐빈 쪽에 접착을 안 했기 때문에 도색도 이제 차후 진행하는 데는 막 이렇게 장애 요소는 없어요. 그게 이 부분도 도색하고 붙이면 더 좋을 거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여기 구체 형태 요거 파츠가 따로 또 분리가 되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멋있죠, 그죠? 확실히 뭐 좀 둘러주니까 벨트도 좀 있어 보이는 거 좀 둘러주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느낌이? 근데 벨트는 심플한 게 제일 좋아요. 어떤 패션에 하든지 간에. 물론 한 번씩 못 부리는 용으로 좀 화려한 걸 쓸 수도 있긴 한데 기본은 양복이든 캐주얼이든 그죠? 이렇게 패션에는 또 심플이죠. 남성 버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됐습니다. 이야, 멋있다. 됐고, 디테일 파츠 뭐 약간 남은 게 있네요, 지금. 48번, 69번, 43, 45. 이게 금형해서 좀 세세하게 좀 몰두를 하기 힘든 부분이 있나 보네. 일단 쉬운 것부터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은 아직까지 적응이 안 돼요, 제가 지금 자세가. 이렇게. 43번, 45번은 측면 쪽에 해치 같아요, 그죠? 이렇게 뭐 정비창이라고 해야 되나? 안에 뭐 내부에 있는 어떤 파츠 교환하거나 뭐 퓨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교환할 때 그 여는 어떤 뚜껑이라고나 할까? 그런 느낌이네요. 파츠 형태는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근데 이런 부분도 이제 여기서 잘라버리면은 얘도 손상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살짝 위가 더 길죠. 예. 그래서 이건 얘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자세를. 그러니까 반듯하게 커팅이 돼야 될 부분은 이면이고, 그 다음에 그 V자처럼 이렇게 커팅으로 형태로 이제 뭐죠? 눌리면서 떨어져 나갈 부분, 버려지는 부분은 요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쓸 부분은 요쪽 면으로 놔야 되죠. 그죠? 그래야 이 부분이 이제 말끔하게 되니까. 있습니다. 얘네들은 위치가 순서가 얘네들을 먼저 하고 이걸 마지막에 했는 게 맞네요. 왜냐하면 작업하기 붙이기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위치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일단 반딱이 앞쪽인 것 같은데 좀 난감하네. 보이긴 하죠, 그죠? 그냥 반딱이 가리면서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되 근데 여기가 완전 그게 숲벽에 된 게 아닌데 도어라면은 평탄하게 딱 부착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백 가방이네요, 가방. 그죠? 이게 잠깐만, 가방이죠, 가방. 그 뭔가 수납하는 가방 같습니다. 가방이라서 이렇게 걸려도 된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죠? 그러면 뭐 완전히 밀착 안 돼도 되는 거죠. 위치는 대략 이쪽으로 보죠. 반응성이 늦으니까 보통 제가 고전팔 할 때는 뭐 5초 안에 딱 붙는데 됐습니다. 이렇게 가방 양쪽으로. 그러니까 뭐 금속 재질이 아니라 이제 그 캔버스 재질의 이제 그런 가방이죠, 그죠? 그게 이제 뭐 공구 같은 거 넣어둘 수도 있고, 그죠? 그게 반따개 부분을 가려주는 효과도 있네요. 기울기 때문에 밀착을 바로 못 시켰어요. 그래서 한쪽 끝단만 붙이고 이제 굳으면 딱 눌러주면 되니까. 됐습니다. 됐어요. 48번 이 부분은 좀 독특한데요. 이것도 뭐 이렇게 개폐되는 그런 창 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전방. 69번도 뭐 하나 등 같기도 하네요. 보조등 같기도 하네요. 69번. 이게는 보조등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이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소리 나는 부분, 그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잘라서는 안 되는 부분을 역시 그림이 좀 다른 거 보니까 이 부분까지 제가 실수 잘랐네요. 여러분은 이 부분 잘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삽처럼 끝 부분도 같이 가는 부분인데 참 난감하네.
열심히 조립 영상을 더 많이 올려라, 이런 그 메시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니고. 야, 이 끝부분을 어떻게 살리죠? 이게 삽처럼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라운드는 제가 살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라운드. 됐고, 이 끝부분을 이렇게 여기서 이제 여기에 붙여야 되는구나. 원래는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 녀석이죠, 그죠? 붙이기가 힘드네요. 복구를 복구를 했습니다. 이게 다시 보니까 우리 전차를 보면은 OVMU라 그래가지고 삽이나 곡괭이를 이제 전차에 부착하고 다니잖아요, 그죠? 특히 뭐 2차 대전물, 요즘 거는 그렇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삼머리였네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제 잘라버렸는데 뒤쪽에 이제 이렇게 러너 늘린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이제 보강을 해가지고 붙이니까 이제 좀 튼튼하게 붙이게 된 것 같아요. 야, 이거 좀 생각도 못했네요. 완전히 혀찔렸는데. 이 삽과 곡괭이가 이렇게 부착이 될 줄은 저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살렸으니까 다시 이제 부착을 해두겠습니다. 이 위치가 요 부분인데 전차 느낌도 바로 또 이렇게 물씬도 풍기는데요. 파츠가 작아서 폰트 칠하면 보기 싫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무수지가 좋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대략 얘기를 치고 한번 해볼게요. 저도 되는 부분만 좀 넓게 드려야 되는데.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무수지가 좋은 게 이런 거죠, 그죠? 접착제 흙에 넣어서 이제 좀 유용한 부분이 있을 때는 딱 방석맞춤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거기 스피커 같은 부분은 이제 하단에 부착이 되게 되는데, 이런 거는 홈은 살짝 있더라고요. 잘 안 붙고 이러니까 수지로 해야 되고요. 잡는 것부터가 좀 어렵네요, 파츠를. 어떻게 잡는지 좀 이렇게 잡아주면은 힘을 좀 받을 수 있으니까 끝 부분에만 좀 도톰하게 발라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카메라 켜고 작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작업할 때는 구멍을 뚫어버려요. 이게 홈이 있죠, 그죠? 구멍을 뚫고 딱 꽂아주는 쪽으로 하면은 확실하니까. 그래서 위치는 이제 하단을 향하게 됐네요. 탱크 그렇게 많이 만들어도 다 이게 헛일입니까? 이 해결을 이게 잘 못하고 있으니까 좀 부끄럽네요. 겸손하게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작업하는 것도. 됐어. 근데 반응이 늦어가지고 다시 한번
플라스틱이 좀 녹았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게 스머스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부착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 7번은 다 됐고 상단 부분은 다 됐어요 이제. 근데 하단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게, 이 액세서리나 마무리 파츠가 꽤 많네요, 그죠? 어렵습니다. 일단 가동되는 부분인 기관포 부분은 그냥 접착하지 말고 꽂아라 그러니까 꽂아주도록 할게요. 안쪽이 어떻게 또 꽂아질 수 있나요? 이 자본고 시리즈 얘네들 뭐죠? 이거 WM 워킹머신 보통이 아닙니다, 얘네들. 니퍼 하기도 좀 까다롭고. 안쪽도 있습니다. 살짝 잔여물이 남는 느낌이긴 한데. 됐습니다. 됐고. 형태는 하단부가 라운드가 되는 것 같아요. 움직여야 되니까. 그리고 뭐 조준경 같은 부분도 여기 보이죠, 그죠? 이게 상부가 맞는 것 같네요, 그죠? 가늠새, 가늠자 여기 상부로 튀어나왔으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돌기 살짝 나오는 형태네요, 그죠? 이게 홈에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 이게 탄환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일체형이네요, 그죠? 이렇게 되고 가동되고 좌우로 움직이고. 이거 좋습니다. 꽤 튼튼하게 잡혀지는 것 같네요, 그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질개가 좀 딱딱하지만은 탄력이 완전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여기 지금 여기는 잘 들어가지 않네요. 여기 원래 플라스틱 파츠 넣었으면 분명히 여기 부러졌어요. 방금 전에 눌렸을 때. 아이고,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좌우 되고. 좋네요, 그죠? 좋습니다. 이렇게 딱 넣어주고. 확실히 확 사네요, 그죠? 이 어떤 무장이 좀 부착이 되니까. 되고 뒤에 이제 그 배기구 부분이 이제 사용되면은 요 흑철색 파츠는 다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 또 지금 적혀있죠, 여기 PS라고 폴리스틸렌인데 좀 더 아마 좀 더 고급 플라스틱 같아요. 원래 PS는 이렇게 딱딱하지 않은데 다 사용했습니다. 전차 파츠 저기 작업 같은 경우에 정밀 모형 밀리터리 여기 구멍도 이제 드릴로 좀 더 깊이 이제 뚫어주곤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은 약간 좀 들어가긴 있긴 하죠, 그죠? 이것도 완전히 좀 구멍을 깊게 파주면은 더욱 실감나게 이제 즐길 수 있습니다. 됐고, 아까 하단부에 이게 속에 이게 딱 걸리는 턱이 있고 콤이 있네요, 그죠? 트여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무한정 들어가는 건 아니고 방향만 이제 뒤를 향하게 그렇게만 이제 부착이 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제 조금만 발라주면 그죠? 어려울 거 없죠. 외부 부분에만 이제 묻지 않게끔만 잘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치는 딱 정해지는 느낌은 아니네요. 하지만 이렇게 여기도 돌아갔을 때
조립감이 좀 안 좋네요. 약간 파쿠를 이렇게 벌리는 느낌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여기 거기 대형 트레일러 트럭 있죠. 그죠? 이렇게 트레일러 견인하는 차, 걔네들도 이게 보면은 머플러가 위로 이렇게 나와서 약간 벌어져 있는 그런 모습도 보곤 하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해도 되고, 뭐 개인 취향에 따라서 일단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머플러 부분도 있고, 저기 추가적인 액세서리들, 뭐 보관함이나 뭐 이렇게 천막 같은 천막 그 두루마리 같은 이런 게 보이네요. 그건 위에 자유롭게 부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위에 이제 여백 부분이니까 뭐 그 위치뿐만 아니라 뭐 자유롭게 부착을 해도 되죠. 이런 부분들은 본드만 너무 좀 남용해 가지고 보기 싫게 번져 나오지만 않으면은 그죠?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위치는 그러니까 좌우 좀 나란히 좀 공간을 단어가 여기도 수직 수평 딱 맞춰서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실제 또 그렇게 막 각 맞추고 하는 건 아니니까 얘네들이 액세서리를 실감나게 하려 그러면은 그죠? 조금씩 어긋나게 삐뚤삐뚤하게 부착하는 게 또 뭐 자연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또 각 맞출 것까지는 아니고 좀 어긋나게 이렇게. 여자 아이들 그 머리에 머리띠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장식 그런 느낌도 드네요. 헤드 쪽에 부착을 하다 보니까.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조금 액세서리가 있어요. 작은 게 이게 하나 있고요. 요것도 함 같은 거 같은 거거든요. 작은 함. 이런 거 게이트 좀 정리하기도 조금 까다롭기도 하죠. 됐습니다. 깨끗했죠, 쪽을. 됐고, 골반 부분, 그러니까 하반신에서도 좀 약간 상부, 아까 저기 미끄럼 방지 패턴이 있다는 그 부분, 그 위치가 예, 정위치 같습니다. 약간 수축이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접착제는 좀 넉넉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좀 많은 것 같네요. 생각보다 많은데 이 정도 많을 것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센터는 아니네요. 한쪽 옆으로 패널 라인이 있고 한쪽 옆으로 이렇게 어차피 그 상반신이 움직이면서 또 제가 좀 묻었네요. 간섭이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센터 기준으로 좌측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설명서상으로는 위치가 이렇게 됐을 때 회전할 때 간섭될 부분은 없죠. 그죠? 하여튼 됐습니다. 됐고, 제가 아까 빼먹은 게 있던데 설명서 다시 자세히 보니까 이 조종석에 있는 레버가 3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작업했으니까 뭐 굳이 뭐 대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뭐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이건 이제 됐고, 최종이네요. 파츠 다 사용했고, 요거 끼우면 되는데 이게 또 제가 또 식소가 이래 많죠. 4개 끼우는 거 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이게 연료 탱크처럼 된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게 또 레버 그 손잡이까지 있더라고요. 지금. 정말 디테일하죠, 그죠? 이건 생각 못했는데, 그래서 레버 이 부분에서 레버를 잠그고 푸는 그 동그란 레버까지 해야 완전히 부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있어요. 4개가 있더라고요. 좀 징글징글한데요. 여기 잠깐만요. 원래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접하는 뭐 가스통이나 그런 레버는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까지의 디테일은 아니네요.
근데 초점을 이래 못 맞추죠. 예, 구멍은 없지만은 그 형태는 그대로 갖추고 있다. 징글징글한 녀석입니다. 게이트는 그냥 아예 다 날려버리고, 여기도 이렇게 돌아가면은 여기는 자를 수 있겠구나. 여기는 되고 이 부분은 돌려서 자르면 되겠구나. 그럼 한쪽이 안에 홈이 나 있어야 되겠죠, 그죠? 홈은 없네요. 홈은 없어요. 홈이 없고 그냥 붙여야 되는 부분이구나. 이 부분은 접착제를 어디에 바르죠? 돌기에 바를까요? 아니면 여기에 바를까요? 이건 집기가 안 좋은데. 여기에 바르겠습니다. 아니, 여기 일단 한번 두 경우로 나눠서 한번 칠해보죠. 일단 여기 돌기 부분에 좀 칠해주고, 홈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은 너무 세게 잡으면 튀어서 날아가 버리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속상하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포인트는 센터에 맞추는 거고, 저 자체가 좀 부족해요. 지금 무수지까지 좀 보강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고, 한 번은 여기다 한번 발라볼까요? 저 자체를. 여긴 홈이 있으면은 돌기에 바르는 게 맞네요. 이렇게, 그죠? 제대로 안 발려버리고 여기 핀셋도 붙어버리니까.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여기 본체 부착하기 전에 하더라도 까다로운 부분이죠. 센터를 못 맞췄어요, 지금. 아무래도 이게 좀 흑철색 이 부분이 반응성이 특히 좀 더 느린 것 같아요. 됐습니다. 센터 위치에 배치가 된 것 같아요. 결코 쉽게 완성을 허락하지 않는 느낌입니다. 역시 고전의 흐름이죠. 핀셋보다 손으로 하는 게 더 좀 좋을 것 같아요. 막 이것도 움직이고 하니까 더 힘드네. 센터만 썼습니다. 됐고. 좀 숙달되니까 좀 낫네요, 그래도. 자봉굴. 이 녀석이 이름이 뭐였나요? 크랩 타입이네요. 크랩. 이름이 크랩인데, 크랩의 이 보조 연료통 밸브 핸들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래도록.
됐습니다. 네. 야, 쉽지 않다. 됐고, 부착하는 건 다 됐고, 이제 여기 관절 부분을 보면은 기계적인 그 부분이잖아요. 그죠? 디테일이 뭐 이렇게 엄청 많은 건 아니고, 이제 이렇게 가동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특히 비라든지 그죠? 이렇게 물은 기계 관절부 이렇게 작동부에는 좀 상당히 마이너스죠. 그죠? 녹도 발생할 수 있고, 뭐 기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윤활유에 먼지가 들어가면 또 안 될 수도 있고, 돌가루나 이제 가려주는 이제 천막 같은 방수포 같은 건데, 이걸 제가 이제 미리 작업해 뒀던 부분. 잠깐만. 부착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좌우가 방향이 위치가 정해져 있을 땐 같기도 한데 뭐 상관없이 꽂아도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접착하는 거죠, 그죠? 반딱에 이렇게. 잠깐만, 각도가 더 벌릴까요? 더 각도를 맞춰야 되나? 더 각도를 맞춰야 되나? 그죠? 접착은 안 하고 끼웠습니다. 이렇게. 근데 끼우기 전에는 이게 벌어짐이 없었는데 왜 지금 벌어졌는지 모르겠네. 됐죠? 벌어지고 각도를 맞춰야 되네. 네, 됐습니다. 여기도 어떻게 또 잘 됐네. 여기는 이제 벌어짐이 없죠. 그죠? 됐습니다. 방수포를 덮어준 상태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포징 바꿀 때는 이제 분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제가 간섭했었던 거 같네요. 이제 단잡이 지금 다 체결이 됐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되고, 팔 부분은 이것도 각도가 있겠죠. 그죠? 각도가 있겠네. 방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앞을 향하게 방향이 있는 거구나. 이것도 맞춰야 되잖아요. 각도가 이렇게 돼야 되나, 그러면. 밑으로. 됐습니다. 됐어요. 요렇게. 완성입니다. 힘드네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동 부위도 좀 있고, 또 제가 좀 몇 가지 추가를 해준 부분이 있는데, 그죠? 이렇게도 이렇게 해주고, 부러질 수도 있고. 이 키트 같은 경우에는 도색 안 해도 꽤 예쁜데요. 그죠? 얼마나 또 돌았는지. 이렇게 뒷모습은 이렇게 파츠가 다 부착된 상태죠. 그죠? 그리고 이런 부분도 뭐 이제 해준 김에 좀 열어줄 수 있고, 나중에 만약에 안쪽에서 열 수 있는 게 아니라면은 이거 상을 열 수 있을까요? 제가 밀어서 열었는데 못 여는 거니까. 아무튼 뭐 열어둡시다. 지금인데
멋지죠, 그죠? 오. 이상 자본구 시리즈 크랩이었습니다. 도색 후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고, 오늘은 조립은 여기까지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편집을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쉽지 않네요. 아무튼 그런데 이 키트는 의의가 있는 게, 제가 처음으로 접해보는 자본꿀 시리즈 키트니까 그것은 뭐 변함없이 처음으로 기억되는 거잖아요, 그죠? 첫 자본꿀 시리즈 크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